저번 주에 이어서 마음 고쳐서 암 고치는 EFT 치유 사례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583쪽 피부 섬유성 6종 사례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40대 남성 치과 의사가 왔다. 그는 오랫동안 꼬리뼈 위쪽에 엄지손가락 끝마디만한 혹이 있었고 워낙 오래된 것이고 게다가 그때까지 의사들은 단순한 혹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러다 차에서 내리다 이 혹이 차 문에 걸려서 찢어지는 바람에 병원에 가서 제거 수술을 받고 간 김에 조직 검사도 받았다. 피부 섬유성 6종의 가능성이 있으니 정기적인 관찰과 재검이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소견이 나왔다. 이것이 18개월 전인데 이 진단을 받자마자 그는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져서 매일 죽음의 공포와 처자식만 남겨두고 갈지 모른다는 슬픔에 빠져서 폐인처럼 지내다가 나에게 왔다. 이런 일 저는 종종 보는데 그게 초기든 2기든 3기든 4기든 상관없이 암이라는 진단을 받는 순간 말 그대로 멘붕에 빠진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암이 문제가 아니라 암에 걸렸다는 공포와 절망감 이것 때문에 사람이 완전히 거의 무너지다시피 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무너지진 않아도 거의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죠. 그 스트레스가 또 암에도 다시 큰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암은 거의 심리질환이다 이렇게 보셔야지 뭔가 암 치료에 대한 그 기본 개념이 잡힙니다. 몸에 좋은 거 먹고 이걸로 가능한 게 아닙니다. 왜냐 마음은 어떡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일단 저는 그 다음에 다시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살면서 힘들었던 일을 물었다. 이게 이제 제가 항상 살면서 뭐가 힘들었냐 이거 항상 물어보는데 저는 암이든 이게 디스크든 공황장애든 조현병이든 결국 상처받은 것들이 누적되어서 육체적인 병과 심리적인 병을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살면서 힘들었던 게 뭔지 쭉 풀어봅니다. 그래서 그걸 EFT로 그 상처 풀어주는 게 제가 하는 기본 방식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렸을 때 엄마와 떨어져서 할머니에게 맡겨져서 자랐던 일. 이렇게 되면 분리불안이 생기죠. 임신했던 여자친구를 차버린 죄책감. 오랫동안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임신하고 그랬는데, 결국 차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했더라고요. 아마 그러기에 대한 죄책감도 이제 크더라고요. 그 다음에 삼수까지 했으나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한 좌절감. 너무나 권위적인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 그런 아버지에게 시달리는 엄마에 대한 미안함. 이런 것들이 쭉 나왔습니다. 이것들을 EFT로 쭉 지웠다. 첫 2달에는 매주 한 번 EFT를 하다가 나머지 2달에는 한 달에 두 번 정도로 줄였다. 그 과정에서 그는 공포와 불안과 슬픔이 싹 사라지면서 웃음과 활기를 되찾았다. 문제는 마지막 검사 결과였다. 다행히 검사는 이상 없음으로 나왔다. 원래 이상 없던 것이었을까? 아니면 EFT 하는 동안에 세포가 바뀐 것일까? 마지막 상담이 예약돼 있었는데 그 마지막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마지막 상담 취소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치료한 사람한테 한번 그 뒤에 읽어보시죠. 이 사례도 급진소태는 아니지만 암이 사라진 경우에 해당한다. 과연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바뀐 것인지
아니면 원래 정상이었는지 확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암 초기에는 이렇게 세포의 성격이 바뀌거나 암세포가 사라지는 경우가 흔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건 이제 사례들 쭉 분석해 보면서 이제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이게 처음에 암으로 나왔다가 치료하다가 다시 암이 아닌 걸로 바뀌다가 이런 것들이 여러 건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반대도 가능하죠. 뭐 별거 아닌 양성이라고 했는데 다시 검사 받는 동안 스트레스 계속 받다 보면 그게 다시 양성에서 악성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암이라는 거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거기에 어떤 심리적 스트레스의 작용이 엄청 큰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은 엄청 이렇게 해서 해피엔딩이 끝났는데 그러고 나서 한 1년 뒤에 또 엄청 저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 큰일 났다고. 피부에 사마귀 같은 게 났는데 어디 갔더니 혹시 암일 수도 있으니까 꾸준히 관찰해야 된다. 이런 말 다시 암이라는 얘기 들으니까 또 확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연락이 근데 평범한 사마귀였는데 암일지도 모른다는 말 들었던 자체가 또 충격이 돼가지고 저한테 연락해가지고 EFT 해가지고 빨리 그 충격 지우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동안에 이제 다 나왔다 EFT도 안 하고 있다가 다시 알았다면서 이제 해보겠다면서 그렇게 EFT 쭉 하고 나서 이제 좀 괜찮다 하면서 이제 다시 연락 왔었는데 날마다 느끼는 받는 스트레스를 자꾸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85쪽 6번 사례 암 치료 후의 극심한 피로. 암은 치료가 됐는데 피로감이 너무 심한 분. 이분은 몇 년 전에 오래전인 것 같은 거의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자, 어느 날 40대 중반의 의사가 찾아왔다. 그는 1년 전에 갑상선 암 치료를 마쳤는데 그 무렵부터 극심한 피로를 느꼈다. 그의 피로는 특징이 있었다. 딱 오후 진료를 하는 2시에서 7시 사이에만 피로가 극심해서 가까스로 환자를 보는 상태였다. 내 경험상 피로감의 주 원인은 좌절이다. 그래서 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인생에서 좌절한 경험이 무엇인가요? 그러자 온갖 것이 나왔다. 그도 나처럼 마음을 고쳐야 병이 낫는다고 느껴서 10년 넘게 온갖 수련과 명상을 했는데 결국 나중에 사이비 단체로 밝혀져서 마음의 상처만 입고 나왔다고 했다. 이런 경험을 1시간 동안 EFT로 쭉 지웠다. 이 외에도 부인과의 사이가 안 좋은 거 이런 것도 쭉 했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하여튼 살면서 좌절했던 경험, 그토록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들여서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 수련단체 들어가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사이비였고 그때 엄청난 충격들. 그 다음에 부인과 사이가 나빠서 거기서 오는 또 엄청난 좌절감, 우울감 이런 것도 이제 쭉 했죠. 말 나온 김에 피로감의 주원인 좌절이다 이렇게 이제 책에 썼는데 그걸 좀 더 보충 설명드리면 피로감의 가장 큰 심리적 원인은 제가 해보니까 좌절이에요. 좌절은 뭐냐면 무기력감이거든요. 해도 안 된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그 느낌이 몸에 힘을 쫙 뺍니다. 실제로. 좌절감을 느끼면 몸에 힘이 쫙 빠지고 몸이 엄청 무겁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좌절감을 제일 많이 느끼는 이제 심리질환이 우울증이죠. 우울증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항상 몸이 무겁고 힘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난 힘이 넘쳐서 죽겠어요 하는 이런 우울증 환자는 한 명도 없거든요. 이게 다 이제 좌절감 때문에 그렇죠. 그렇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런 경험을 1시간 동안 EFT로 쭉 지웠다. 그러고 나서 다음 주에 오기로 했는데 예약을 취소했다. 전화로 확인해 보니 다 나아버렸다는 것이 아닌가. 나 스스로도 믿을 수 없어 하는데 마치 몇 달 뒤에 그가 나 EFT 강의에 참석해서 다시 확인해 보니 여전히 피로감이 없다는 것이 아닌가. EFT로 1시간만 낫는 경우 종종 있긴 한데 너무 빨리 나와가지고
제가 다시 확인해 봤는데 여전히 뭐 몇 달 뒤에 제 강의 들으러 오셨는데 뭐 멀쩡하단 거니까. 예, 그가 말했다. 그분이 이제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후만 되면 좀비처럼 늘어져서 시간을 보냈는데 요즘 피로감이 사라지니까 오후가 너무 길고 심지어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스러워요. 예. 그러니까 오후에 축 처져서 뭐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도 몰랐는데 요즘 뭐 힘이 생기니까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간다. 심심하기도 하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예, 뒤에 읽어보겠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다고 암을 만드는 원인이 되었던 심리 상태가 바뀐 것은 아니다. 이런 심리 상태가 지속되면 암이 재발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이분의 좌절감은 암을 만든 핵심 주제였고 그 좌절감을 없애자 만성 피로가 확 사라진 것이고 암의 재발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예. 암 걸리기 전에도 뭐 만성 피로감 엄청 느끼셨을 거예요, 이분이. 그걸 이제 이렇게 해준 거죠. 그 다음에 예. 586쪽 7번 7번째 사례. 췌장암이 정상세포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다. 어느 날 50세 이혼 여성이 찾아왔다. 그녀는 약 6개월 전 검진에서 갑상선 암과 암이 될 수 있는 유방 종양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서 갑상선의 절반과 유방의 일부를 잘라냈다. 그러다 최근에 생리통이 심해 산부인과에 갔더니 자궁 근종이 있다는 진단을 받아서 근종을 떼어내는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떼어낸 조직에서 이형성증, 암이 될 수 있는 세포 상태. 암은 아닌데 암과 정상세포의 중간 단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형성증은. 그래서 그녀는 다시 자궁 전체를 적출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게다가 떼어난 자궁에 실제로 암이 있으면 항암 치료까지 받아야 한다는 충격적인 진단까지 들었다. 예. 난리가 났죠. 예, 6개월 전에 갑상선암, 그 다음에 암이 될 가능성이 있는 유방종양. 예. 이번엔 다시 자궁 이형성증. 채 6개월도 안 되는 시간 속에서 갑상선암과 유방종양에 이어 자궁암까지 있다는 진단을 받고서 그녀는 어마어마한 충격에 빠졌다. 겨우 50살밖에 안 된 나이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허무함이 쓰나미처럼 그녀를 덮쳐서 그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그러다 그녀는 윤화방송을 통해 EFT를 알게 되어 나를 찾아왔다. 먼저 그녀의 일생에서 힘들었던 것들을 물어보았다. 이거 뭐 좀 전에도 나왔지만 피부 섬유성 육종 예, 사례 얘기하면서 예, 살면서 힘들었던 이 뭔가요? 예. 그 애청자 여러분들도 항상 어디가 뭐 만성질환 있으면 내가 살면서 힘들었던 게 뭘까 이거 자꾸 생각해 보시면서 그걸 풀어야 됩니다. 그녀의 다시금 본론으로 돌아가서 먼저 그녀의 일생에서 힘들었던 것들을 물어보았다. 무능하고 폭력적인 아버지를 대신해서 돈 버느라고 그녀를 내팽개친 어머니, 화재 사고로 숨진 다정했던 오빠, 늘 폭언과 폭행을 일삼던 전 남편, 이혼하면서 두고 온 자식들을 떠올렸다. 곧 이것이 바로 핵심 주제였고 이것을 1시간 동안 EFT로 다뤘다. 곧바로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 그녀는 한 번밖에 상담을 받지 못했지만 수술 받기 전까지 윤화방송에서 나 EFT 강의를 들으며 꾸준히 EFT를 했다. 이분이 하여튼 뭐 상담을 한 번밖에 안 받은 한 번 받고 팍 좋아지는 경우가 뭐 그렇게 이런 큰 병이 팍 좋아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대신에 이제 제 윤화방송이 EFT 방송 들으면서 엄청 EFT 또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 열흘 뒤에 그녀는 자궁을 다 드러내는 수술을 받았고 조직 검사 결과 세포가 모두 깨끗하게 정상이라는 놀랍고도 기쁜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혹시 EFT를 해서 세포가 정상으로 바뀐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그냥 우연으로 치부하고 넘겼다.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진단받고 검사하고 이 진단 결과 나오는 과정에서 이게 더 악화될 수도 있고 확 좋아질 수도 있다. 예.
급진 소태는 아니지만 암이 사라진 경우, 이런 경우가 이 케이스들 보면 종종 있어요. 이 케이스도 제가 볼 땐 그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다 다시 넉 달이 지나서 이번에는 사진상으로 췌장에 종양이 보인다는 진단을 받았다. 대체로 췌장 부위의 종양은 예후가 안 좋고 진행이 빠른 것으로 유명한데 주치의의 진단은 더욱더 절망적이었다. 사진상으로만 봐도 너무 악성입니다. 수술을 하고 조직 검사를 해야 확진할 수 있지만 그래도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녀는 이번에는 정말 확실하게 죽음을 각오해야 했다. 이젠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충격 속에서도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시 나를 찾아왔다. 이번에는 주 1회씩 3주간에 걸쳐서 앞에서 말한 핵심 주제를 다시 EFT로 다뤘다. 그녀는 그 과정에서 많이 울었고 격하게 분노했다. 심지어는 진료실이 온통 흔들릴 정도로 대성통곡을 했다. 아마 평생 운 것보다 더 많은 눈물을 아마 이 상담에서 엄청 흘렸을 겁니다. 얼마나 울었냐? 저기 씻긴 굿이나 한풀이 굿 같은 거 하면 막 울고불고 대성통곡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냥 그런 식으로 우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 원망, 그 다음에 항상 돈 버느라고 집에 없었던 엄마에 대한 원망, 그 다음에 그런 아빠, 엄마 대신에 자기를 그나마 챙겨줬던 친한 오빠가 화재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생겼던 충격, 그 다음에 결혼했는데 남편과의 불화, 그러다가 자식 둘 두고 이혼하고 거기에 대한 죄책감, 공무원으로 일하셨는데 자기 하는 일이 너무 싫고 마음에 안 들어서 언제 정년퇴직해서 연금 받고 사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 끔찍하게 싫은 일을 하고 있다는 스트레스 엄청 많았죠. 하여튼 그런 걸 쭉 했고요. 그러고 나서는 수술 받는 거기 병원에 입원해야 되니까 이제 안 오셨죠. 그는 본론으로 돌아가서 과연 그녀의 수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했지만 부담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연락해서 물어보지는 않았다. 당연히 물어볼 수가 없죠. 이게 더 나빠져도 암 환자분들한테 제가 물어보기 어렵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살아계신지도 모르기 때문에. 치료하고 나서 제가 결과 되도록 확인하려고 하는데 통증 환자들은 치료 과정에서 확인이 다 되잖아요. 통증은 바로 좋아지니까. 근데 암은 제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나중에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그게 참 암 환자분들은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물어봐야 참 까다롭거든요. 근데 이분은 마침 저한테 오셨어요. 자, 다시 본문 돌아가서 그러다 몇 달이 지나서 그녀가 마침 이 EFT 강의를 들으러 왔다. 반갑고 궁금한 마음에 그녀에게 안부를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흥분하며 말했다. 선생님, 글쎄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종양이 겉으로는 아주 악독하게 생겼는데 속은 아주 얌전하고 멀쩡해요. 의사 생활 수십 년 하면서도 이런 것은 처음 봐요. 완전 정상이에요. 다행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수술 후 항암 치료도 받지 않은 채 한 달 뒤 퇴원했다고 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처음에 자궁이 정상이라고 했을 때는 솔직히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췌장암이 정상으로 바뀐 것을 보고서는 EFT가 확실히 암세포를 바꿨다고 생각을 해요. 쌓여있던 감정을 EFT로 풀어주는 것이 암치료에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제는 정말 믿어요. 과연 그녀의 말대로 EFT를 통해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풀어지면서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바뀐 것일까? 물론 반드시 그렇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사례들을 종합해서 판단해 볼 때 이 정도의 주장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걸 보는 그러니까 감정을 풀면서 자궁하고 췌장암이 정상으로 되는 기적을 2번 경험한 거죠.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냥 보통 우연, 기적으로 생각 넘어가요. 근데 이걸 제가 요 앞에 이제 이 EFT로 암 치료한 사례들 중에서 이제 쭉 수십 개, 6, 70개 사례인가 되는 것 같은데, 한 100개 사례 이상. 하여튼 수많은, 꽤 많은 사례들 쭉 보면서, 이 마음속에 쌓여있던 상처가 풀릴 때, 암의 성격, 세포 성격이, 세포 상태가 바뀌는 사례들이 드라마틱하게 많더라 이거죠. 여러 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건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얘기는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이런 건 많이 보잖아요. 검사할 때 괜찮다고 했는데, 어느 갑자기 몇 달 뒤에, 예를 들면 정기검진할 때 위 내시경 하고 해서 멀쩡했는데 몇 달 뒤에 갑자기 위암이 팍 생겼다. 그럼 뭐냐? 이 암이 생기는 게 금방금방 이렇게 팍팍팍 바뀔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쭉 사례들을 보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서 마음 고쳐 안 고친 EFT 사례까지 쭉 다 했고요. 암에 대해서만 거의 이게 거의 작은 책 한 권 분량을 지금 쭉 한 건데, 이 암에 대해서. 갈수록 암 발생률도 높아지고, 가족들 중에 암에 걸린 분들도 다들 계실 테고, 예, 저도 그렇고, 예. 그래서, 암이 어떤 병이냐라는 것을 일단은 이해하는 것이 모든 분한테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나이 들면 제일 많이 생기는 게 암, 치매, 파킨슨병,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되도록 암을 예방하고 암에 걸렸을 때 어떻게 최상의 치료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이 지식을 갖는 것이, 이런 것에 관한 지식을 갖는 것이 살아가는데 재테크만큼이나 돈 모아서 집 사고 차 사고 주식하고 이거 이상이나 이상으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예. 먹고 살고 행복하자 하는 건데, 몸이 암에 걸려서 죽으면, 아프면 그게 집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제가 그동안 암에 대해서 연구했던 거, 암에 대해서 치료했던 경험들 대충 이제 요약해 설명드렸고요. 하여튼 이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로 암은 거의 심리질환이다. 암이 생긴 원인도 마음의 원인이 있고, 치료 과정에서도 마음이 엄청난 작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암은 거의 심리질환을 봐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래서 암의 심리질환이니까 암 환자의 마음을 치유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암 환자의 마음을 치유하는데 EFT가 엄청난 효과가 있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대충 몇 주 동안 거의 오늘이 9번째인가요?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하여튼 거의 2달 동안 매주 한 번씩 설명드렸던 내용을 마지막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암에 관해서는 그동안 이제 쭉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되고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으로 마음 고쳐 안 고치는 EFT는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